안녕하세요. 삐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제로투엔의 박상현 이사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로투엔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설의 박상현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전략본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 설계, 시공, 인테리어도 직접 팀을 꾸려서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의 전반적인 사업을 인하우스로 원스톱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수주 상담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설계 시공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매수자분들에게 컨설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개를 하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어드바이스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매수자분들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의 목적 또는 리모델링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자에게 허락을 받고 진행하자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개를 하다 보면은 잔금 기한이 3개월 6개월 있으시겠지만 매수자분들 건축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하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진단 필요하고요. 경계 측량, 현황 측량, 서면 조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서면 조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발생해서 시간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은 잔금 전에 건축 허가에 대한 협조, 해체 심의를 받기 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성면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천장을 한번 뜯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뜯었는데 성면이 나왔다. 어떻게 공사하죠? 웬만한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 특히 화장실의 큐비클이라고 하죠. 칸막이들 대부분 성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장의 텍스들 당연히 성면이고요. 우선은 성면 조사를 한 다음에 성면이 어디에 어디만큼 나왔는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성면 철거 전문 업체가 와서 철거를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경계 측량이라든가 현황 측량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죠? 경계 측량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보는 지적도, 제 대지의 경계 대지의 경계를 하고 그런 거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 현황 측량이고요. 현황 측량은 토목업체에서 합니다. 내가 산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앞에 지하에 오수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보조차가 있는 대지에서는 레벨 지점별로 높이를 또 검토를 합니다. 설계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 레벨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현황 측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측량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저희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매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신축이 목적이면은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설계사 찾아가가지고 설계 계약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사실은 매수 전 단계의 설계사를 먼저 보고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땅이 얼마나 어떻게 지어질 거야 요거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잔금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금날이 착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토지 잔금 대출을 받고 같이 공사비 시설대 대출을 받아야 되게 된다면 설계사가 되고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공사비 대출까지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받게 되면 잔금날은 결국엔 내 이자가 하루에 나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럼 바로 공사를 해야 준공을 땡길 수 있고 이 건물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부터 빨리 만나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설계할 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변수적이기도 한데 베스트는 한 4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사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설계사분들 다 잘하세요. 하지만 우선은 사례 위주가 중요합니다. 설계사들이 해봤던 사례들, 특히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설계를 안 해본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특히 경험치가 좀 쌓여있는 설계사를 고르시는 게 행정, 디자인,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신축이나 리모델링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철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좀 크네요. 그죠? 시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됩니까? 무조건 싼 게 비지떡인가? 절대 아니죠. 시공사의 포트폴리오도 보셔야 됩니다. 가서 현장도 봐보고 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내가 맡길 시공사에 어떤 소장이 근무를 내 현장에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시공사들이 그동안 수주를 어떻게 했는지 기업 정보 입력해보면 이윤들이 있을 거예요. 뜰 거예요. 보통 시공사가 5에서 10% 이윤을 남길 텐데 1%대
그때 이윤만 남기는 시공사는 한번 의심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축주는 10억을 쓰고 싶어 하는데 설계사는 디자인 변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한테 시공을 맡기겠다고만 하셨는데 기존 설계사에서 못 바꾸겠대요, 디자인을. 클라이언트는 10억을 생각하고 의뢰를 맡겼는데 시공사들의 입찰을 받아보니 14, 15억인 거예요. 전 당연히 설계사가 설계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가 건축주의 클라이언트의 원하는 적정 금액 공사비를 산정을 못했을 경우 당연히 재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고집 부리는 설계사들도 있으세요. 같은 업종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본인 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0억이 전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이면 뭐 작은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총사업비 기준에 시공비 10억인데 3억이 올라가는 거면 3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이슈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사가 달랐을 때, 그래서 제로투인 같은 경우는, 전략팀 같은 경우는 건축주임들의 사업성 분석, 초기에 기획 단계에서 설계팀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지어서 부품성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시공사가 빠르게 이제 투입이 돼서 미리 견적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님 처음에 저랑 상담하실 때 건축주님의 자본 상황 안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개발 사업은 리스크고 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시는 것도 정말 복이시고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판단들을 저희가 좀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설계시공사가 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제로투인의 박승인 이사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고들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